네, 제가 멀리 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 김종범 지사장님은 인천에 계실 때 제가 시에, 여기 보면은 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1년 좀 넘게 했었거든요.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 센터장으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인천이 그 바다하고 접해 있긴 하지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도 서울을 서포트하기 위한 시설들이 많아요. 쓰레기 매립지도 있고 발전소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국립공원 빼고는 다 있습니다. 보호지역도 다양하게 다 있거든요. 그런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이 환경적으로 되게 열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민선 7기 때 환경과 관련된 특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제가 총책임을 맡았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제가 다시 민간인 신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윤승철 연구원하고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국철 회장님은 해양쓰레기 전국 회의 가면 자주 뵙는 분이고, 따끔한 말씀들을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도 이렇게 저는 쓰레기 때문에 다닌 사람은 아니고요. 인천 지역이 이제 황해라고 하는 바다를 되게 중요하게 한강, 하구, 경기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비롯해서 되게 주목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섬 조사 연구를 주로 하는 실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섬에 다녀보니까 의외로 쓰레기가 많고 이 쓰레기 많은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도 해양 쓰레기 이 대책을 좀 수립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 더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짧게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저는 이제 어쨌든 공무원 생활 하기 전에는 인천 녹색연합이라고 녹색연합에서 한 20년 정도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섬 지역의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섬 지역에 대한 거를 국한을 해서 또 제가 잠깐 공직에 있을 때 정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다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해양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마다 특색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열린 상태의 하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독특한 형태의 쓰레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하구라고 하는 공간과 서해 5도, 굳이 저걸 저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도, 무인도에 대한 현황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다 아시겠지만 섬 지역이 갖고 있는 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육지하고 달리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섬 주민들이 아마 아주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노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인구 자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옆에 두고도 치우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다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수거를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놔둘 수는 티도 안 난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놔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처리 시설이 섬 지역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쌓아놓는 집화장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화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을 해야 되고 최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운반까지의 역할은 해수부와 관련된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 처리는 환경부의 산업 폐기물 형태로 처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줍깅이나 플로깅 같이 민간 쪽에서 상당히 많은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해수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그냥 좀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면, 떠넘긴다는 표현까지는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민관 협력에서도 그 적극적인 모습에 대한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인천의 이제 경기만 지역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고 예성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하구라고 하는 공간이 아주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 조금은 전문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강에 있는 쓰레기가 바로 바다로 빠져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상에 있는 쓰레기가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된다라고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한강하구가 가지고 있는, 한강하구에도 섬이 있기 때문에 이 섬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또 하나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물론 하구권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환경 분야, 해수 분야에 아주 정확하게 가름막아 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천은 여기 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도, 연평도, 소청, 대청, 백령이라고 하는 서해 5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서해 5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 쓰레기의 정책에서의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이해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남쪽은 양식하는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많지만 이 서해 5도 쪽은 또 별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 외곽 도서들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천 앞바다 경기만 지역은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의 특수성을 좀 우리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2021년 4월 17일 날 찍은 거고, 요 장면은 그 9시, 8시 뉴스에 중앙 방송 뉴스에 다 보도가 된 내용이고, 그 전까지도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언론에 보도가 된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왜냐면 제가 공직에 있고, 여기 지금 요 분이 어촌 계장이십니다. 요 분이. 요 어촌 계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 상황들을 알려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설득을 해서 실제로 여기 이게 지금 작업이 뭐냐면 새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올렸는데 상당히 많은 비닐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닐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에 선풍기를 틀고 날리는 과정이 있거든요. 대부분이 비닐이기 때문에 비닐은 날아가고 조금 무게가 있는 새우는 요 바로 밑에 떨어지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를 1차 선별을 해가지고 그 육지로 가지고 올라와서 3번 정도를 더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우의 75%에서 80% 정도가 강화 외포리에서 잡히는데 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선별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손에 걸리는 것들이 다 비닐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게 제 구독자가 300명이 안 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제가 올렸는데 5만 명 이상이 받고 지금 7만 명 가까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평소에도 저렇게 한강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떠내려오느냐. 이 장면을 아까 얘기했던 건 4월 17일 날 찍은 장면입니다. 4월 17일이라는 얘기는 비가 많이 내리기 전이죠. 장마 전입니다. 그래서 외국 논문 같은 걸 보더라도 이 온대지방에 있는 강에서 하구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이 대책을 수립을 할 때 여름철, 우기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독특하게도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키오스트에 심원준 박사께서 제 의뢰로 제가 CST 장 의뢰를 해서 이거 좀 확인 좀 해달라고 해서 왜 제가 굳이 저거를 키오스트의 심원준 박사님의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걸 이어서 인하대학교에서 저거를 다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용역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조금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물에 걸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했더니 대부분 쓰레기가 10년 이상이 된 거더라. 비닐이더라는 거고, 그리고 물에 뜬 게 아니라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마철이 아닌 평소에 저런 상황이더라는 겁니다.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계절 상관없이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늘상 저런 모습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요게 지금 뭐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채치듯 했잖아요. 이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전동 선변기를 두고 선별을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조업하는 시간보다 선별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결국 뭔 얘기냐면 이 쓰레기 문제가 주민들의 어업의 효율성도 시간에 대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되게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인천시에서는 그 자루당, 우리 보통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자루가 있잖아요. 그 자루당 12,000원에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리를 좀 하나씩 해 보면 여기가 지금 보통 보면은 그 접경 지역의 중립수역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한강 하구라고 정전협정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이 지역이 지금 뭐냐면 여기 한강, 임진강, 예성강 세 강에 뭐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토사라든가 쓰레기가 떠밀려 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이쪽 편은 바다거든요. 이쪽 편은 바다입니다. 그럼 결국엔 요 섬들은 바다와 강의 경계에 위치한 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말도, 보름도, 아차도, 주문도 요 네 개의 섬을 기준으로 보면 요 섬의 쓰레기가 요쪽의 양상과 요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뭐 당연한 거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거는 지금 뭐냐 보름도라고 하는 게 북쪽. 그러니까 강물이 그대로 맞이하는 강물을 그대로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티로폼도 종류가 해양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로 육상에서 상자형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여기 보면 초목류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도 이 초목류에 대한 고려가 되게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따 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지뢰가 가끔 나옵니다. 지뢰가.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수거 자체를 그냥 인력으로는 할 수가 어렵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사고가 생기면 실제로 인명피해도 있고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수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할 필요. 요거는 남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데랑 비슷하겠지만 이 스티로폼 부표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보이고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는 하얀색 스티로폼 부표가 부위 중에서도 유난히 많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뭔 얘기냐면 이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어도 수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짚는 방식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엔 지금 아직도 결정이 되진 않았지만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장비라고 하는 거는 보통 지뢰가 물에 뜨는 목함 지뢰라든가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의 지뢰, 그러니까 인명 살상용이 아니라 이게 상해용 지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비로는 나름의 수거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 장비를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이 장마철 같은 데 집중적으로 내려올 때 수거하는 방식의 고민을 지금 인천시하고 강화군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그런 장비를 특별히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한강 하구 지역이 이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한데 어쨌든 조사를 해서 왜 그런지를 알아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인천에서 인하대학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디에나 있더라는 조사 연구 결과가 나오고 물고기, 그 다음에 뻘에 쌓이는 것들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뻘에 쌓이는 뻘의 위치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수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인천지역사회는 지금 학계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겁니다. 지금 말하면 육상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중에서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한강, 임진강, 특히 한강 지역에 1,500만 명의 주민들이 쓰고 버린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히 자연 생태계가 우수할 거로 보이고 있지만 사람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라서 근데 실제로 수생태계는 최악의 수질 상태를 수생태계 상황을 보이고 있다. 7이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6.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한 건데 요 한강 하구 지역, 사람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 오히려 수생태계는
상당히 더 안 좋은 걸로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에 뭐냐? 물고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빨간색 표시 한 대가 하수생활 처리장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해양 쓰레기를 연구하는 분들이 쓰레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 육상에서 떠내려온 그 다음에 그 외에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굳이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섬으로 본격적으로 가면 요게 연평도라고 하는 서해 5도 중에 한 도서에 이분이 환경단체 대표님이십니다. 5년 전에, 이게 5년 전 사진인데요. 요게 지금 그물입니다, 그물. 근데 이게 이제 꽃게를 잡고 버려지는 폐 그물입니다. 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김종봉 센터장님, 지사장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요게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꽃게를 잡은 그물, 폐 그물을 버리고 나중에 그걸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두 한쪽 반대편에 뭐 동방파제, 서방파제 하면 이제 보통 연안 여객선이 접안하는 바로 건너편에 이제 쌓여놨었는데 이 냄새가 그 여객선이 접안하는 곳까지 나가지고 결국 이게 군부대가 있는 기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군부대가 있는 기슭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매년 봄, 가을로 이렇게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일회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과연 꽃게만 그럴까? 라고 하는 부분에 물론 꽃게가 유난히 일회용 그물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지금 꽃게를 선박에서 직접 다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지로 가지고 올라와서 이거 분리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기 보시면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개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물에 그대로 부착해 놓은 상태에서 폐 그물을 쌓아 놓는 상황이다 보니 분해가 되겠죠. 이 악취와 침출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지금 여름철에 이게 좀 습기가 있죠. 여기에 보통 우리 구데기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거짓말 안 보태고 한 발을 내밀 때마다 수십 마리의 구데기가 발밑에 밟히는 상황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또 상품 가치가 없는 개들이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고 요 침출수 악취 제가 침출수나 악취는 그렇다 치고 침출수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주민들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 이런 식으로 한 1년 정도를 푹 삭혀야 일정 정도 악취도 좀 빠지고 침출수도 어느 정도 분해가 돼서 해소가 되고 그 이후에 가지고 나와야 왜냐하면 이게 산업 폐기물로 남동공단까지 갖고 나와서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내에서 이 악취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1년 넘게 저기서 이제 이렇게 쌓아놨다가 어느 정도 이제 물이 빠지고 냄새가 좀 빠진 상태에서 톤백에 담아서 가지고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연평도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일회용 그물이 연평도가 워낙 꽃게를 많이 잡기 때문에 많지만 대부분의 이제 꽃게 잡는 그물들이 일회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오래전부터 섬에 다니실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게 조사라기보다는 그냥 가면 바닷가에서 제가 페트병만 따로 이렇게 한번 모아보거든요. 요 사진은 중앙일보의 강찬수 기자랑 한 4년 전에 백령도에 한이해변에 가서 주워 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퍼센트로 봤을 때 10개 중에 9개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서해 5도 외곽도서들만 그랬는데 최근에 영종도라고 하는 되게 안쪽에 있는 경기만 있으면 안쪽에 있는 섬에서 주워 보니까 그때 예전에는 10개 중에 한 2개 정도가 좀 보였다면은 지금은 10개 중에 4, 5개가 중국 페트병입니다. 불과 4, 5년 사이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서해 5도, 대청도나 백령도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10개 중에 한 6개 정도였던 걸로 제가 갈 때마다 제가 따로 이제 기록을 한번 해보거든요. 뭐 조사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다 적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공공근로 형태로 잘 죽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수거가 안 되는 곳에 가 이제 많이 쌓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심각성을 아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공공근로가 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해수욕장이라든가 관광지는
나름 좀 수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비율을 따져보면 이 비율은 제가 보기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인도도 그런 상황이고요. 무인도 같은 경우 보면 무인도가 아시겠죠? 아까 특정도서 우리 김경식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인천에도 전국적으로 250개 정도의 특정도서가 있는데 그중에 인천에도 30개 정도의 특정도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도서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어디는 이 사주라고 하는 육계 사주가 되게 발달돼 있어서 어디는 해변이 굴껍데기 같은 게 잘 자연적으로 쌓여 있어서 이 구지도라는 섬은 이 멸종위기 새들의 번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한 육계 사주가 되게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정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새들의 천국이라고 방송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새들의 천국이 된 섬이 쓰레기가 수거가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되니까 무인도 저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거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법 때문에 만약에 이게 행정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래서 아예 민간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윤승철 연구원이 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선박을 빌리는 것 자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평도에서 배로 한 1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지금 새들이 지금 한참 번식할 차입니다. 지금 시기가. 근데 여기 보면 얘 지금 번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포란 중입니다. 근데 다 쓰레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페트병이 있고요. 밧줄이 있고요. 다 쓰레기입니다. 위에 거 굳이 말 안 하셔도 알 것 같고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게 그냥 일상입니다. 언제든 가든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풀이 자라서 풀 속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조금은 오래 머물고 근데 이게 이제 백중 같은 경우에 사리 때 물이 한번 또 많이 왔다 가면 한번 또 쭉 쓸려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쌓이다가 또 한번 빨려 나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무인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거 이따 우리 윤수철 연구원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은 이 스티로폼이 줄어들고 이게 요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 이런 것들 얘는 좀 묵직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난히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꼭 조사가 아니어도 예전에는 스티로폼이 많았고 이 해양 쓰레기의 주범처럼 스티로폼이 찍히다 보니 해수부에서도 얘를 이제 양식장부터 단계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해서 그런지 어쨌든 요거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오히려 요런 까만색 이게 중국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다 아시겠죠? 공공근로 형태입니다. 근데 공공근로 형태가 뭔지는 다 아실 겁니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화, 효율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수거가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하나, 최종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바로 그때그때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섬 지역에 또 다른 경관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화장이 부족합니다. 집화장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어촌계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아니면 마을별로 있어야 되는데 생활 쓰레기는 마을별로 이게 선별하는 시설이 있지만 해양 쓰레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부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겁니다. 유통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구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집집마다 조립을 합니다. 그 어민들이 예를 들면 쉽게 부속품 같은 거 가져다가 자기가 조립해서 어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통계 자체가 잘 안 잡힙니다. 그다음에 물량장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네. 근데 이 물량장이 어디 있냐? 보통 여객선 부두의 옆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섬 지역이 관광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도착을 하면 눈살부터 찌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몇 가지 고민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